안녕하세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 설명회는 21년 사업 추진 방향, 주요 지침 변경 사항, 향후 추진 일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 방향은 크게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노인 일자리 사업 내실화, 노인 일자리 추진 인프라 확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 확대 측면에서 국정과제상 2022년까지 80만 개 노인 일자리 창출 목표를 2021년에 조기 달성하고 저소득 노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 및 소득 지원을 위해 참여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동사업에 신청이 불가하였으나 21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만 신청이 불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사업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됩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 사업 내실화입니다. 사업 내실화를 위해 공익활동의 경우 세부 사업별 필요 역량을 분석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교육 과정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전문 경력을 보유한 노인 세대 일자리로 특성화하고 공익활동과의 차별화를 위해 시니어 산재 가이드와 같은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급할 예정입니다. 시장형 사업단의 경우 2020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익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으로 이관할 예정이며 부진사업 추가 조정을 통해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셋째, 노인 일자리 추진 인프라 확대입니다. 노인 일자리 담당자의 배치 기준을 완화하고 임금 인상을 통해 처우 개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인 일자리 담당자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형 배치 기준을 현행 참여노인 130명당 1명에서 120명당 1명을 완화하고 월 급여도 187만 7천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수행기관을 발굴, 확대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에 맞는 시범사업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2020년 74만 개에서 21년 80만 개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유형별 사업량 및 예산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주요 지침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 변경 사항은 공통사항,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 알선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총괄 운영 계획 관련입니다. 매년 지자체에서는 시군 구별로 사업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업무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률이 저조하여 21년부터는 총괄 운영 계획서 등록을 필수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총괄 운영 계획서 등록과 함께 계획서 양식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지자체 담당자의 인사 이동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년도 사업 추진 결과, 운영상의 주요 현안 및 조치 계획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시장형 사업단 신규 사업 심사 관련입니다. 시장형 사업단 심사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1차 시군구 심사, 2차 시도 심사, 3차 복지부 심사 순으로 진행되나 신규 사업의 경우 필요시 3차 복지부 심사 단계에서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3월 이후 신규 사업 신청이 불가하였으나 3차 현장 점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신청 기간을 6월로 연장하였습니다. 3차 현장 점검 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경쟁력 있는 사업단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 모집 관련입니다. 참여자 모집을 위해 수행기관에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나 홍보 시 해당 수행기관명만 기재하는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인식도 제고 및 통일성 강화를 위해 현수막 등 5개 광고물 활용 시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명을 필수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할 예정입니다. 참여자 모집을 위한 현수막 등 5개 광고물을 제작 시 아래 샘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관련입니다. 사업 추진 방향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및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신청 제외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21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동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행기관 노인 일자리 담당자, 구 전담인력 관련입니다. 노인 일자리 담당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업무 수행에 적합한 분을 선발하게 되어 있으며 연령 차별 금지 및 동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수행기관 정년 등이 있더라도 연령과 상관없이 노인 일자리 담당자를 선발하도록 관련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월 급여도 현행 185만 원에서 187만 7천 원으로 인상하고 처우 개선비도 126만 1천 원으로 소폭 인상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담당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 서비스형 배치 기준도 기존 참여 노인 130명당 1명에서 120명당 1명으로 조정됩니다. 노인 일자리 담당자 배치 기준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셨으나 금년도 정부안에서는 사회 서비스형만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다른 유형의 배치 기준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대 경비 관련 변경 사항입니다. 회의비의 경우 1회당 참석자 1인당 15,000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하였으며 외부 회의실 등을 이용할 경우 대관료를 별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비품 구입비의 경우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집행 기준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였습니다. 단 비품 구입 시 지자체 협의 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여 외부 감사 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 협의 규정을 승인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도 사업량 증가 및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공익활동은 60만 원에서 84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시장형 사업단의 경우 기관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 사업 기간에 따라 연 60만 원 또는 45만 원 집행할 수 있던 것을 통합하여 연 84만 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여자 교육비 집행과 관련해서도 식비 편성이 불가한 사유 및 교육 시 다과비 집행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교육 시 다과비 집행은 공익활동 활동비 중 간식비 규정이 있어 해당 규정에 준해 결정되었습니다. 둘째, 공익활동사항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 프로그램 변경사항입니다. 시장형 사업단 제도 개선에 따라 이관되는 공동작업장, 재활용 사업, 학교 관련 사업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활동 시범사업 유형을 추가하였습니다. 시장형 사업단을 공익활동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형 사업단 변경사항에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봉사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어린이 안심등하교 지원 봉사를 유사한 성격의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시설 봉사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신설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지원은 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방역활동, 지역 내 안전 위해 요소 점검 등 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원활한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직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역상생활동 시범사업은 2020년 시장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 중
2021년 공익활동으로 이관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를 통해 참여 노인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 지원이 가능한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단, 지역상생활동 시범사업은 신규 사업은 불가하며 2020년 시장형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한해 이관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역상생활동 시범사업은 공동작업장 형태의 지역상생활동 작업장, 재활용 사업단 등 지역 재상환경 활동, 그 외 학교 관련 사업 등을 위한 지역상생활동 기타 유형으로 세분화됩니다. 노노케어 등 기존 공익활동 프로그램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참여가 가능하였다면 지역상생활동은 만 60세 사업특성 적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 기준은 시장형 사업단 선발 기준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역상생활동도 공익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이기에 참여자 활동 시간 등 사업 운영 방식을 공익활동에 준해 운영되며 참여 연령과 함께 활동비만 기존 월 27만 원에서 수익금을 통한 추가적인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지역상생활동을 통해 발생된 수익금은 전액 참여자의 활동비로 추가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익활동 부대 경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요처와 참여자 매칭 관련입니다. 공익활동 수요처 관계자는 해당 수요처에서 활동이 불가하다는 규정에 대해 관계자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하여 해당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수요처 관계자란 해당 수요처의 장, 수요처 근로계약에 의한 소속 직원, 참여자 활동을 관리 또는 활동 내용을 확인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 중단 관련입니다. 활동 중단 기간 45일에 대해 평일만 해당되는 건지 주휴일 등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토요일, 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포함된다고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단 기간이 길어질 경우 대기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에 준해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형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 기준 변경사항입니다. 사회보험료, 교육비 등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형 부대 경비를 정부안 기준으로 기존 48만 9천 원에서 53만 2천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신노년세대 적합 일자리 등을 감안하여 일 최대 근무 시간을 일 6시간 근무에서 일 8시간으로 상한 조정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형 프로그램 유형 변경사항입니다. 공공기관과의 협업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유사 중복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기존 6개 분야 18개 유형을 4개 분야 13개 유형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다함께 돌봄시설 지원을 온종일 돌봄시설 지원으로 통합하였으며 가정서비스 지원과 장애인 서비스 지원의 세부 사업도 통합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그 외 취약계층 공익증진 서비스와 공공행정 업무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일부 프로그램의 분류를 변경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신설된 취약계층 공익증진 서비스와 공공행정 업무 지원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공익증진 서비스는 기존의 시니어 소비 피해 예방 지원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업무를 지원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사전 예방 활동인 시니어 금융 업무 지원, 취약계층 교육 지원 서비스 등이 해당됩니다. 공공행정 업무 지원은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2020년 시범사업으로 발굴된 사업으로 산재 신청 안내 및 고객 상담 업무를 지원하는 시니어 산재 가이드, 공공정보 수집 및 구축 지원, 시니어 공항 서포터즈, 시니어 북 딜리버리 등이 해당됩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련입니다. 공익활동의 경우 실버 자원봉사활동 종합보험을 통해 개인 상해와 대인 대물 배상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사회보험만으로는 개인 상해만 보장되어 대인 대물 배상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21년부터는 사회서비스형 대인 대물배상보험 가입을 신설하고 공익활동과 같이 일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무 관련 사항 관련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행기관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요처 발굴 및 참여자 배치 관련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익활동에 준하여 수요처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참여자 근무관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2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되 상시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예외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경조사 규정과 관련입니다. 기존에는 동운영 안내를 우선시하였으나 21년부터는 기관의 취업 규칙, 휴가 규정 등을 우선 적용하고 기관 내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 운영 안내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휴일 규정과 경조사 규정은 시장형 사업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선발 기준 관련입니다.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선발 시 변별력 확보를 위해 기존 0점, 10점 2구간으로 분류되어 있는 선발 기준표를 0점, 5점, 10점, 3구간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변경된 사회서비스형 선발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사회서비스형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 및 수행기관에 다음과 같이 협업사업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교육부 온종일 돌봄 현장 지원단 협업을 통해 공익활동에 어린이 등하교 지원봉사와 같이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기관에 등하원 지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돌봄기관 수요조사 결과 13개 시도 76개 기관 199명의 참여자 배치를 요청하였으며 기활동 중인 울산 북구 등 45명을 제외하고 154명의 신규 참여자 배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신규 희망 노인 일자리 수요량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지자체 및 수행기관 담당자분들께서는 21년 사회서비스형 사업량 배정 시 해당 수요를 감안하여 사업량 배정 및 사업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장형 사업단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형 사업단 프로그램 유형 변경입니다. 공동작업장, 재활용 사업단 등 반제품 제조 및 납품 사업을 공익활동 등으로 이관하고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를 운송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시장형 사업단 프로그램 유형 변경은 다음 장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형 사업단 개편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시장형 사업단은 기존 6만 자리에서 3만 5천 자리로 감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을 개편하였습니다. 첫째, 시장형 사업단 중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과 유사한 사업을 이관하고 둘째, 3년 연속 성과진단 부진사업단에 대해 사업량 감축 등을 실시합니다. 첫째, 유사사업 이관과 관련하여 학교 급식 등 학교 관련 사업과 문화공연 등 사업은 공익활동으로 이관하고 아동, 청소년 돌봄 보조 등 사업은 사회서비스로 이관하게 됩니다. 또한 시장형 사업단 중 수익이 낮은 공동작업장 및 재활용 사업 등은 공익활동에 신설되는 지역상생활동 시범사업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둘째, 2017년부터 2019년 3년 연속 시장형 사업단 성과 진단 결과 4, 5그룹 사업단은 점진적으로 감축 및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에 설명드린 시장형 사업단 개편 기준은 지역사회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작업장 및 재활용 사업단이더라도 수익성이 있거나 지자체 판단에 시장형으로 유지해야 되는 사업단은 시장형 내시 사업량 내에서 공산품 제조 및 판매,
또는 기타 유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단 선발 기준 관련입니다. 신규 참여자 확대를 위해 현행 경력 40점, 세대 구성 10점, 공적 지원 수급 여부 20점, 종합 의견 30점 배점 기준 중 경력 점수를 35점으로 축소하고 종합 의견을 활동 역량으로 변경, 배점 점수를 35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시장형 사업단 선발 기준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시장형 사업단 최저임금 변경 사항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8,720원으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시장형 사업단 활동 중단과 관련하여 활동 중단 기간 동안 대체 근무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빠른 대체자 확보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동 중단 기간을 30일에서 14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단 이 경우 상해나 산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요양기간은 활동 중단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시장형 사업단 사업자 등록 관련입니다. 현행 지자체에서 직접 시장형 사업단을 운영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 불필요하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자체에서 시장형 사업단을 운영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형 사업단이 기관과 별도 장소에서 운영되는 경우 사업비 내에서 사업단 임차료를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단, 시업단 임차료 집행은 가능하나 보증금 및 권리금은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사업 종결보고 관련입니다. 시장형 사업단의 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업무 시스템을 통해 폐업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고 보건복지부 확인을 통해 종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업무 시스템을 폐업 관련 사전 신고 후 개발원을 통해 폐업 신고 및 자산 처리 방식 등 폐업 절차 상담 및 확인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변경 사항 중 마지막으로 취업 알선형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 알선형 세부 직종 분류와 관련하여 현행 7개 중분류, 16개 소분류, 68개 사업 내용으로 구분하였으나 21년부터는 한국 고용직업분류에 따라 450개 직종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취업 알선형 민간 경상보조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취업 알선형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운영되나 민간 경상보조 사업의 경우 복지부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 개발원에서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게 변경됩니다. 개발원 공모를 통해 취업 알선형 민간 경상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된 법인, 사회경제적 조직, 지자체 출연기관, 전국 인프라를 보유하여 지역별 취업 알선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 등이 있습니다. 취업 알선형 민간 경상보조 사업의 예산 지원 기준도 현행 사업비 지원에서 1인당 연간 5만 원을 지원하도록 변경됩니다. 단,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담당자 인건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사업설명회 이후 11월 10일부터 27일까지 21년 사업계획서 등록 및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행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해당 기간 내 사업별 사업계획서를 작성, 심사 요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사업계획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11월 16일 21년 참여자 모집에 대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사전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발원에서는 각 수행기관에 홍보물 및 현수막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대표 전화를 개설하여 각 수행기관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참여자 모집이 진행되며 12월 31일까지 참여자 자격조회 및 참여자 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자 선발이 완료된 후 내년 1월 4일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